우리가 이제 바가 까를 만든다고 네. 이제 소위 이제 이소룡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소룡이 되게 위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무술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목해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좀 이건 약간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전형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제 보디빌딩이나 아니면 보디빌딩 쪽에 쓰이는 어떤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전통 무술 뭐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도구가 아닐 뿐이지 외부계를 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어떤 수련 방법은 있어요. 예, 이미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10분 양보를 해서 바벨이나 덤벨 같은 약간 이런 서양식 아니면 뭐 현대식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을 접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그 이전 세대인 뭐 극진공수도의 최영희 총재나 이런 분도 옛날 필름 보면은 바벨 덤벨 가지고 운동하는 게 있어요. 많이 하셨어. 사실 부하 운동은 뭐 필연적인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죠? 뭐 그 제자들한테도 많이 네.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이렇게 뭐 강조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이소룡의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소룡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목했다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도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어떤 훈련의 결과물로서의 이 사람의 몸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몸.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저는 요걸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추구하는 무술에 맞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짜서 했어요. 요새로 치면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훈련을 네. 그때 자기한테 당시에 맞춰서. 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소룡 액션 영화가 좀 이전하고 약간 그때 당시에 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게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 액션이 엉성할 수 있어요. 근데 1970년대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액션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되게 박력 터지는 폭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로서. 지금 보면은 훨씬 더 리얼한 게 많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70년대는 보면은 약간 이런 거지. 그 전에 액션 영화들이 뭐 이렇게 뭐 펄럭거리는 옷 같은 걸로 몸 가리고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거 벗더라도 뭔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약간 털렁거리는 약간 이런 게 액션이 옛날 그 중공수 한참 유행할 때가 그 합을 맞춰서 탁탁탁 치는 그런 게 한참 유행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소룡이 깬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비주얼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람이 영상에서 정말 빈틈없이 빼곡하게 알찬 근육질의 몸을 그렇게 보여줄 때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천천히 옷을 벗으면서 이게 비장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비장미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장미를 딱 벗었는데 아저씨가 건장한데 이렇게 덜렁덜렁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쉐이핑이 쫙 돼 있는 단단한 몸이 착 나오는 거죠. 네, 거기 또 하나 잘생겼어 또. 고양이 치고 잘생겼어. 네. 그 무술 또 얼굴로 했잖아.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액션 영화 매니아로서 이소룡이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액션의 몸놀림이 당시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가 알고 있지만 저는 뭐 그래도 요새 사람이니까 굳이 요즘 영화로 치면 보은 아이덴티처럼 예. 거기서 왜 그 액션 나오고 영화 액션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 전까지 뭐 실전이라고 해도 뭐 그냥 복싱이나 뭐 치고받는 뭐 이런 거였으면 보은 아이덴티 그 크라우마가 유행하면서 엄청 액션 영화 판도를 바꾸고 그렇지. 본 시리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진짜 봐야 이소룡 되겠죠. 영화가 그렇게 다가갔다. 그 시절에. 여기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우리 과거 추억의 삽짐에서 이소룡의 육체미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어그로를 끌었던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나요? 로니 콜먼하고 이소룡 사진 붙여놓고 크고 둔하기만 한 근육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능적이고 이렇게 이소룡 같은 몸을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말이 좀 안 되는 거긴 한 어그로라고 봐야겠죠. 일종의 영업적 아직 잘 살아 있어. 일찍 죽는 것보다 낫지. 자, 어쨌건 이제 미국에서 이소룡이 처음에 봤었던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팟캐스트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편이랑 뭐 보디빌딩은 어떻게 이제 그 건강의 프로파간다가 되었는가 뭐 이런 편에서 얘기했었던 조 웨이더의 보디빌딩이었습니다. 그치. 보디빌딩은 좋아. 이때 당시에 조 웨이더는 은퇴한 사람이 아니고 현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동선수로서 현역이 아니고 프로듀서로서의 현역이었었어요. 우리나라 좀 이수만. 그렇지. 예. 진짜? 조이도 자기 왕국을 만든 거야. 그렇죠. 잡지로 시작해갖고. 그렇구나. 이소룡이 이 바디빌딩, 바디쉐이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또 시간을 투자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소룡의 육체미를 보면은 막 그런 환상을 자꾸 한단 말이야. 진짜 무식하게 막 쇠질해서 만든 그런 근육이 아니고 막 진짜 막 무술로 단련한 실전 압축 근육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소룡의 근육은 바디빌딩으로 만든 근육이 맞아요. 무식하게 쇠질했어. 예, 열심히 쇠질해가지고 만든 어떤 그 웨이트 트레이닝 결과물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당시에 최신 트렌드가 이제 그 바디빌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역도나 파워리프팅이나 뭐 스트롱맨에서 막 넘어와서 그게 저변화대가 될 때였단 말이에요. 최신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걸 봤었고 요새로 치면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겠죠. 유튜브 채널을 비교할 수 있는데 그때 나왔던 수많은 보디빌딩 관련된 서적들, 근생리학에 관련된 어떤 그런 서적들 이런 거를 진짜 거의 1000권 이상 사가지고 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소룡이 또 굉장한 독서 광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장서를 소유한 그 이소룡과 우리 원장님의 공통점이지. 몸은 다를 뿐. 몸만 다르면 예, 책을 또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었던 이 조 웨이더에게 직접 네. 잡지랑 책을 구매를 했었던 히스토리도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였어. 그리고 이소룡이 되게 좀 이게 그 관심 많이 가졌던 게 뭐냐면 올드타이머들 그 뭐죠 옛날에 유진센도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이 하던 옛날 사람들이 하던 훈련법들 있잖아요. 이런 네. 쪽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진짜 궁금하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근생리학 책을 탐독을 해서 근피로랑 회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소룡이 훈련했었던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보면은요, 그게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매일매일 죽어라고 훈련한 게 아니고요. 강도 있게 하루 훈련하고 다음날 영양과 휴식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형 되게 잘 알았어. 예. 그리고 이제 뉴트리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있어서요. 완전 깼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대충 밥 먹고 뭐 설렁탕 먹고 하면 되잖아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봐봐요.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80년대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옛날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보충제가 있어 닭가슴살이 있어 그냥 고깃국에다 밥 말아 먹고 그냥 운동했지 뭐 이랬는데 60년대 이 사람은 그 뭐죠 이렇게 그 단백질을 따로 추출해가지고 먹는 보충제 개념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이거를 뭐 중국 약초 같은 것도 섞어서 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였던 그 이제 린다 여사가 자기는 냄새도 못 맡는 걸 이렇게 꿀떡꿀떡 잘 먹었다고 회복을 위해서 저걸 왜 먹나 그러면서 했었다라고 해요. 단백질 일종의 그 쉐이커 같은 걸 만들어서 먹었던 뭐 그런 게 있어요. 계란 껍질도 갈아 먹었대. 맞아요. 되게. 근데 뭐 이제 우리가 그 이소룡을 추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가 약간 그 성불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여기 60, 70년대에 가지고 있는 좀 편견이에요. 맞아. 왜냐하면 이미 그런 정보들은 미국에 되게 많았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60년대 인류가 달에 갔어요. 그쵸. 네. 네. 그때 여기가 폭발적 성공이었고 지금 막 인터넷으로 막 정보 넘쳐나는 것처럼 그 시대가 이제 맞아요. 전쟁 끝나고 네. 경제 상황 특수기가 만들려서 맞아요. 영화 건강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팍 네, 맞아요. 빅뱅 같은 시기라. 맞아. 이게 보디빌딩 쪽에서도 요새 대한민국에서 되게 핫한 그 이슈 있잖아요. 약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얘네 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옛날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편 할 때 70년대 대마초 딱 피우면서 그 머슬 비치에서 아유 약물 했는데 왜 뭐 문제돼? 막 이러면서 약간 아놀드 인터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약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분비계를 건드려서 근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정보는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이소룡에게는 뭐 홍콩에서 많이 살았다면 이제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신문물이었던 거죠. 이게 이소룡이 개척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주가 잘 맞아서. 근데 요즘 보면 알겠지만 개척보다 어려운 게 종합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그렇지. 더 힘들거든. 그렇죠. 하긴 뭐 잡스도 있는 기술 가지고 조합한 거거든. 맞아요. 그쵸? 새 기술이 아니고 에디슨도 전부 다 그걸 발명한 게 아니라 그 파워를 끌어와서 도시에다 깐 게 에디슨의 가장 큰 공로라고 그렇죠.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기술을 어떻게 잘 맞아요. 그 세상에 내놓느냐가 그렇죠. 그리고 이소룡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에 이제 트렌디하고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또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저기 뭐잖아요. 그 관종. 관종이 자기 맞죠. 뿐이 아니고 말을 정말 잘했어. 명언 명언 제조기 같은. 지금도 왜 그런 거 있잖아. Be water, my frien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옛날 도가사상 책에 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 그거. 동양의 철학, 이 사람이 철학 전공했어요. 맞아. 이 사람 전공은 철학을 전공했어 또. 맞아요. 최근에 영화가
그 빵 형하고 음. 브래드 형하고 그 맞아요. 디카프리오하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네, 맞아요. 거기에 브루스리가 나와요. 맞아요. 그것 근데- 때문에 딸하고 이소룡 그 딸하고 소송하고 막 그랬어요. 맞아. 사과하라고 막 그러고. 근데 나왔는데 그 백인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약간 치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왔어가지고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좀 묘사가 네,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인으로서 관종이긴 한데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에너지 좀 많았던 사람 맞아요. 굉장히 너무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일찍 죽었나 봐. 들이받고 공부하고 그렇죠.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소룡의 명언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 지금도 뭐 블루키 10분이 달리기 30분이나 맞먹는다. 맨날 질문 들어와요. 정말 그러냐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제가 그냥 이소룡에 대해서 약간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 거는 루틴대로 휴식을 잘하면서 영양 보충하고 뭐 이랬던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뭐 미국이라서 뭐 좀 그랬던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 홍콩에 계속 살았으면은 몰랐겠죠. 그렇죠. 몰랐겠죠.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잘하니까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봐봐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양 잘 먹고 잘 휴식을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커지겠죠. 성장을 하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 약간 이게 좀 거추장스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뭐 볼륨을 막 네. 키운다기보다는 이 사람 멋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나 네. 뭐 자기가 추구하는 무술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본인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급에서 이게 자꾸 이제 커지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은 근성장보다 적정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펑셔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육을 그런 식의 훈련을 해야겠다. 저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무술적인 움직임을 위한 쇠질 프로그램을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자기가 짜가지고 해요. 독창적으로. 맞아. 예. 어렵지. 예. 우리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그 소도구나 이런 것들을 뭐 요새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펑셔널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약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스포츠 이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훈련들을 선별해서 골라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전 이걸 펑셔널 트레이닝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어려워. 네, 그 어렵죠.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각이 도구가 주는 이점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훈련 프로그램이 먼저다. 요게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이소룡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이소룡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열심히 파가지고 요걸 했다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 높게 평가를 좀 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몸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영화라는 굉장히 파퓰러한 월드와이드한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본인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소룡 하면 생각나는 게 복근이잖아요. 그렇죠. 복근인데 복근 모양도 이뻐요. 모양도 이쁜데 이게 잘 단련된 이소룡의 복근이 몸 전체의 어떤 코디네이션에 복근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술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즘 이른바 코어. 네, 그렇죠. 코어 트레이닝을 굉장히 집착하면서 했다라고 해요. 지금도 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제가 드래곤 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그 권상우 씨도 이제 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누운 상태에서 메디슨 볼로 배 이렇게 빵빵 때리는 거 있죠. 복싱 선수들이 많이 해요 그거를.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그런 걸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절권도라는 무술의 큰 축이 되는 어떤 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요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몸에 대한 이소룡의 몸에 대한 거라면은 무술에 대한 얘기는 또 이게 또 웃긴 게 시간이 좀 약간 되긴 해 그냥 할게요. 네. 어차피 뭐 편집하고 그럴 거니까. 절권도라는 이름 자체가 붙여지게 된 게 펜싱에서 나왔습니다. 절권도. 네, 절권도가 뭐냐면 끈을 절자, 주먹 권자, 무도할 때 그 도인데 이게 이제 왜 약간 이런 게 나왔냐면은 이소룡이 그 펜싱을 실제로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랑을 글로 배운 것처럼 펜싱을 글로 배워 이 사람이. 네, 스포츠 서적을 보면서 탐닉을 하는데 펜싱에 있는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인터셉팅 어택. 인터셉팅이 뭐 가로채는 거잖아요. 인터셉팅 이거를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스텝으로 탁 끊는 거야. 상대편이 공격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서 탁 하든 아니면
오기 전에 먼저 탁 끊고 반격하는 거 있잖아요. 펜싱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대방 네. 칼 나오기 전에 맞고 팍 찌르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고 그게 찌르기. 예, 그게 굉장히 이 사람한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음. 배웠던 중국 무술이 그런 거 없거든 그게. 근데 그거를 손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스텝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하는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아, 내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무술은 저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게 6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소룡의 어떤 그런 무술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준판 쿵푸라고 그래요. 준판 쿵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진번. 네. 예, 이진번 광동어로 하면 준판이거든요. 아, 콩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소룡의 어떤 용쟁호투나 뭐 맹력과강에서 보자 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절권도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비슷했어요. 이게 절권도가 아니야. 이건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중판 쿵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이소룡이 본인이 과거에 추구했었던 여기에는 아까도 원장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 영춘권이라든지 뭐 그 다른 무술들이 많이 섞여 있어. 거기에 복싱도 섞여 있고 뭐도 있고. 이소룡 영화 지금도 봐봐요. 지금 보면은 중국 무술적인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거리 복싱 같기도 하고 막 일단 거리 재는 그랬던 것도 것 특이하고 막. 중국 무술은 뭔가 꼬고 시작을 하는데 음. 얘는 벌리고 시작한다든지 그렇죠. 뭐 좀 다른 예.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무하마드 알리의 복싱을 굉장히 탐닉했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스텝의 복싱인 거죠. 헤비급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무하마드 나중에 네. 무하마드 알리도 헤비급이. 무하마드 알리도 제가 인물 탐구 한번 하겠습니다. 아, 한번 할 건데 펜싱에서 얘기를 하는 인터셉팅 어택, 인터셉팅 피스트. 그다음에 이 사람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었냐? 절권도를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고 싶어했냐면 인터셉팅 피스트, 인터셉팅 웨이. 예. 이 사람을 공격해오는 길이라든지 이 사람의 주먹을 사전에 딱 인터셉트하는 거예요. 요거를 추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권도를 배우겠다고 이제 정식 도장에 가시면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제 그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영화 속에 나온 이소룡의 모션이라든지 이소룡의 어떤 액션 쪽을 이제 어떤 실전에 뭔가 녹여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절권도가 아니고 준판 쿵푸. 그리고 네. 절권도는 준판 쿵푸랑은 좀 약간 다르다라는 거 이제 좀 약간 절권도 꼭 찾아보고 가세요. 네, 좀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절권도 대가들의 움직임은 뭔가 되게 간결하고 심플하면서 무르듯이 흐르는 특유의 절권도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절권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 절자가 네. 절제 아니면 그 딱딱 끊어진. 네, 비슷하죠. 근데 이건 그쵸. 끊을 절자니까. 근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인터셉팅 네. 끊어낸다. 그렇죠. 그렇죠. 타이밍을 뺏고 끊어낸다. 맞아요. 이런 의미의 더 절자가. 그리고 사실은 이소룡이 그걸 절권도라고 부르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절권도라는 개념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스타일이 없어요. 본인 스타일이 없고 자기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라 우리가 절권도를 어떤 특정한 무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무술 철학 개념 뭐 이런 쪽에 좀 형의 가치는 엄청 가깝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권도 하는 배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배우 장혁 씨잖아요. 장혁이 절권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보여줬던 장혁 씨의 모션은 정확하게 말하면 절권도라기보다는 준판 쿵푸에 가까워요. 그거는. 장혁이 그 움직임 좋아하나 봐. 그리고 추노에서 보여줬던 그거는 준판 쿵푸에 좀 약간. 그래서 어쨌건 이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이 전통의 굴레에서 좀 되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뭐 그런 게 좀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요새 이제 요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거의 마지막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무술 쪽에서 또 하나 좀 약간 찬반 호불호에 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미지로서 이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자신의 강함을 시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컴페티션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실전에서 공식적으로 증명을 한 게 없어요. 시합 전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원시포차 데모는 했어. 기술에 대한 데모는 했는데 네. 실제로 룰에 입각해서 서로 지금 그냥 많은 생활체육인들도 하는 어떤 그런 그 시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전시 그러니까 어떤 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럴 수도 있죠.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건 치명적인 좀 저는 쇼라고 무도에서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왜냐면
그것도 칭찬하는 쪽에서는 아 이건 새로운 조류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술의 다른 개념을 제시를 한 어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리학자 중에서도 왜 이론 물리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무술 이론가나 아니면 무술 철학가 그런 개념으로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뭐 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중립. 왜냐하면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컴페티션을 하는 무술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무술을 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뭔가 좀 약간 증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극진공수대 최영희 총재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몸으로 증명했잖아요. 네, 데드매치를 벌려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소룡 굳이 증명한 플렉스로 증명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하플로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나는 계속 아까 생각한 게 관원장이 의리로 가상인물이 신이 된 것처럼 이소룡이 신이 됐을 것 같은데 무슨 신이 됐을까 이러면 생각하면 이제 무술의 신 아니면 굳이 플렉스 아니면 뭐 자기의 나르시즘 뭐 이런 아니면은 저기죠. 힙함? 그런 뭔가 확실히 힙스타는 맞았었어요. 네. 일반인보다는 잘할 것 같지만 실전은 잘 모르겠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무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약간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MMA 종합격투기에 대한 뭐 첫 번째 어떤 개념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 무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성은 분명히 무술가로서의 정체성은 있어요. 근데 호불호의 어떤 잣대를 들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한 부분, 이 사람이 가진 한 분야를 제가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육체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보여줬던 어떤 그런 건 확실하게 극치에 다다른 데피니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어떤 균형미 요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지평을 또 몸으로서 증명하고 보여주지 않았나. 아직도 그 자기 프로필 사진을 이소룡처럼 찍고 맞아요. 싶은 사람들이 그 프로필 전용. 생각을 해봐요. 우리 3년만 있으면 50년이야. 네. 반세기 전 사람한테 이렇게 힙함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면이 있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혹시 일대종사 맞는 것 같아요. 중무술에 보면 자기가 격투로 증명 뭐 심지어 어렸을 때 무술하 다쳐서 한편 누워지면서도 일등수사 되거나 제자를 많이 키워낸 분들 많거든요. 보통 중무술은 투로를 반복해서 어떤 품격을 익힌 다음에 그걸 증명해내는 구현해내는 건데 절권도는 투로가 없어. 개념이 형식이 없고 개념만 있는데 그 개념 이은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 보면 신흥 종교도 아니고 되게 신기한 형이 없는데 그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나 이런 게 되게 이상한 거죠. 어렸을 때 이소룡 참 좋아했었습니다. 참 좋아했었는데 나이를 먹고 어른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 사람을 좀 들여다 보니까 더 좋아. 더 괜찮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소룡을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MMA 선수 중에서 맥그리거 같은 사람은 이소룡 스타일을 많이 따라하려고 해요. 멋있는 거지. 실제로 싸울 적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저기 뭐죠? 플레이스테이션에 그 EA 스포츠에서 나온 UFC 그 시즌 게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저 뭐죠? 서비스 몇 판 깨면 나오는 그 서비스 그 캐릭터로 이소룡이 나와. 이소룡이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리복에서 나온 그 배틀 패 쇼츠 있잖아요. 쇼츠인데 사막류에 나왔던 디자인으로 쇼츠를 딱 입고 나와. 쫄쫄이를 입고 나와요. 오픈 핑거 글러브 딱 끼고. 근데 싸울 때 그 게임 안에서 싸우는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철권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철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많이 가미가 된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틱한 이소룡이라면은 이거는 리얼 격투 스포츠잖아요. 맥그리거 같아요, 그냥 싸우는 걸 보면은. 싸우는 스타일이 보면은 약간 맥그리거처럼 나와요. 인공지능으로 돌렸나? 아니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스타일을 많이 녹여냈겠죠. 그래서 옛날에 맥그리거 초창기 때 별명이 뭐냐면은 케이지 위 이소룡이었었어요. 실제로도 우리 동양권 말고도 서양권에서도 어떤 하나의 그럼요. 그런 밈을 형성하고 있고 영역이 있는 맞아요. 가 보네요. 그리고 뭐 위대한 그 챔피언 중에 아직 은퇴를 안 했습니다. 그 미들급의 앤더슨 실바 같은 선수는 그 선수도 브루스리 같은 이소룡 같은 스타일을 많이 좀
좀 했었죠. 물론 그렇게 100% 그걸 피니시를 하거나 막 경기 자체를 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진 않았지만은 약간 그런 스타일의 어떤 파이팅 스타일을 좀 보여줬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개념과 어떤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네. 무술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종목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오버가 잘 안 되는 약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자 체계화가 안 돼 있는데 무슨 크로스오버를 해요. 예. 근데 무술 간에도 크로스오버나 아니면 무술이 아닌 쉽게 말하면 그 동양 무술이 아닌 거에 동양 무술을 접목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시도들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 이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몸 자체만 만드는 쪽에서 끝나질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자기 몸에 딱 맞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디자인해서 펑셔널하게 이제 훈련을 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냈었던 이런 스토리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고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이게 60년대, 7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 되게 어려운 게 그거 만들려면 자기 근피로 그러니까 근육이 잘 성장하는 그 횟수랑 세트 수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근지구력 키울 때 근력 키울 때 다 달라.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회복 기준도 다르고. 네. 생긴 거 봐요. 되게 깡마르고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음.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혹독하게. 혹독하게 예민하게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인물 탐구 우리가 처음으로 다 이제 얼굴도 까고 네. 다시 이제 리부트를 하는데 네. 어떤 인물이 좀 재밌을까 사람들이 들으면 하다가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영화 배우면서도 무도가이자 또 어떤 뭐 이런 쪽 철학가 뭐 이런 근데 쪽은 힙해. 그게 굉장히 제일 문제야. 굉장히 힙한 거죠 또. 지금 봐도 힙해. 참나. 그러니까요. 지금 그 뭐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어벤져스에서 입고 나와서 히트했었던 그 티셔츠 있잖아요. 네네. 그 브루스 리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디제잉 하고 있는 그 티셔츠 굉장히 많이 팔려 나왔거든요. 맞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봐봐요. 그리고 몸이랑 그 봐봐요. 지금 봐도 굉장히 힙하거든요. 이 양반 지금 살아있었으면 80 노인네. 제가 웃긴 게 뭐 자료 찾아보다 좀 뭐냐면 최불암인 동갑이야. 최불암 아저씨랑 동갑이에요. 네, 아마 이소룡 씨가 살아있었으면 그 몸 유지하면서 무술을 계속하면서 믹재거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살아있었으면은 지금의 이소룡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상한 정도는 안 되겠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네. 장소가 있어. 뭐 체게바라도 그렇고 한 뭐 사상이라든지 한 그렇죠. 분야에서 하나의 좀 전설로 체게바라도 거의 호불호가 남미 예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좀. 근데 그분은 색깔 확실하지. 혁명의 신? 뭐 이런 그치. 것처럼. 그렇지. 이소룡 힙함의 신이란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뭐 간지. 간지의 신? 뭐 그치. 진짜. 2000년대 초반에 한때 체게바라가 힙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평전 빨간색 책 들고 돌아다니는 게 맞아요. 유행이었던 적이 네. 있었어요. 티셔츠도 막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그냥 길게 끊었는데 요거 그냥 요걸로 2편 가면 될 것 같아. 그렇네. 그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편집하면 좀 날라가지. 날라가긴 하지만 2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원장님 되게 좋겠다. 오늘 효쌤까지 하고 오원장님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다. 예!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앤드 청취자 여러분들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만에 좀 모여가지고 떠들었는데 와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떠드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시간 안 가리고 계속 떠들던 약간 그런 생각도 나고 제일 좀 약간 아쉬운 건 좀 약간 음향이 좀 약간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치.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마이크 요 핀 마이크잖아. 요거 말고 저렇게 돼 있는데 요거 마이크도 있어. 어쨌든 나 다음 주에 마이크 갖고 올게 다음에 할 때. 콘덴서 쓰면 수음 받기도 좋을 수도 있고 핀 마이크 하나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어쨌건 와이프가 마이크를 사줬어. 다음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마무리할 건데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이소룡 얘기 듣느냐 고생하셨어요. 아니 재밌었고요. 원래 추운데 그 저 마이크에 소리 들어갈까봐 에어컨도 끄고 이렇게 했는데 덥네요. 빨리 끝나고 얼른 에어컨 틀고 시간에 잠깐 틀었다가 잠깐 틀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우리 효쌤의 이야기로 궁금해. 네, 궁금합니다. 들어오도록 나 뭐 하겠습니다. 먹어야 돼? 뭘 먹어? 먹지 마. 자, 인사합시다. 여기 화면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